뇌하고 심장 요 네 개를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초록색이 정상, 파란색이 주의, 노란색이 경고. 경고가 지금 두 개가 떴어요. 노란 거. 지금 피가 조금 탁해 지금. 콜레스테롤이 좀 높고 콜레스테롤 높기 때문에 지금 혈관 저항력이 좀 올라갔죠. 이거는 혈관이 좁아진 거예요 지금. 혈관이 좁아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위험하지. 피가 혈류 순환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앞에 막힘이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순환이 안 된다. 그리고 심장 근육의 혈액 소유량, 산소 소모량이 올라갔죠. 이거는 산소 이용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 얘기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운동을 뭐 심하게 하거나 아니 심장이 뭐 긴장 상태가 이러면 빨리 뛰어요. 빨리 뛰면은 빨리 뛰는 대신 운동을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산소를 많이 쓰게 돼 있어요. 쓰고 난 다음에는 찌꺼기가 많이 생기는데 그게 활성산소. 활성산소는 우리 몸에 36,000가지 질병 중에 90% 이상이 다 활성산소 때문에 생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지금 맥박이 약해요. 맥박이 약하고 지금 좌심실 피가 나가는 쪽 방향에 심장에 혈류 저항이 있어. 이거는 심장 혈관 쪽에 때가 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심해지면 나중에 이제 혈전이 생길 수가 있어요. 혈전. 혈전이 뭐냐면 찌꺼기가 떨어져 나가가지고 혈관을 막아버려요. 그럼 70%가 막히면 협심증, 100%가 막히면 심근경색. 그래서 70% 막힐 때까지는 아무런 증상이 없다가 가슴이 갑자기 답답하거나 좀 통증이 생기면 그때 이제 한 70% 이상 막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혈관 관리. 그리고 심장이 수축작용이 좀 약해. 우리 심장은 0.8초마다 한 번씩 뛰거든요. 근데 이게 수축할 때 피를 뽑아내죠. 8초에서 20초 사이에 지구 2바퀴 반, 12만 5천 킬로를 돌고 다시 우심실로 돌아와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피가 한 번 돌 때쯤이면 한 10번 정도 수축한다고 보시면 돼요. 10번. 계속 뿜어내는 거예요. 계속. 근데 수축작용이 약하다는 건 뭐냐면 칼슘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칼슘하고 마그네슘이 중요한데 마그네슘이 먼저 고갈이 되거든요. 그래서 칼슘이 부족하다고 해서 칼슘만 드시는 게 아니고 칼슘하고 마그네슘이 요즘에 건강기능식품으로 같이 나와요. 2대1 비율로 되어 있는 거. 그걸 드시는 게 좋은데 수축할 때는 칼슘, 수축했다가 이완할 때는 마그네슘. 근데 수축보다 이완할 때가 더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그네슘이 또 빨리 고갈이 돼. 그래서 이제 누가 기절하거나 쓰러지면은 병원에 실려가잖아요. 가장 먼저 놓는 주사가 뭐냐면 마그네슘 주사. 그래서 칼슘하고 마그네슘이 지금 부족할 수가 있다. 그리고 관상동맥, 심장을 감싸고 있는 3개의 동맥이 있어요. 중요한 동맥. 탄성이 떨어진다는 건 경화가 돼 있다는 거예요. 경화가 돼 있다는 거는 심장이 펌핑을 할 때 심장만 이렇게 압력을 세게 피를 보내면 터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혈관이 연동 운동을 해야 돼요. 이 수축과 이완 작용. 그렇게 돼야지만이 고루 우리 몸에 다 피가 이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관상 동맥의 관류압이 높다는 거는 지금 뭐가 막힘이 있는 거예요. 좁아졌기 때문에 압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지금 뭐 심장 답답한 증세나 뭐 그런 건 없으세요? 그래서 그런 거 놓고 다리가 좀 저린 거 있죠. 저린 거. 저리거나 쥐가 나거나. 예, 다리 뒤는 안 나는데 다리가 이쪽이가 좀 아파요. 아파요? 예. 그리고 저거 수족냉증이나 하지정맥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 모르겠네. 그래서 이제 보면 지금 혈관 탄성은 정상인데 혈관 탄성이 떨어지거나 저항력이 올라가거나 그리고 펌프력이 약할 경우, 맥박이 약한 경우 이렇게 나왔을 때 어떤 걸 물어보셔야 되냐면 하지정맥, 손발저림, 쥐, 수족냉증. 요거를 넷 중에 하나를 물어보시면 어느 것 하나 딱 나와요. 그리고 뇌는 그래도 깨끗하시네 이게. 뇌 혈관 탄성이 떨어지면은 약간 어지럼증이나 통증이 있을 수가 있어요 머리에. 근데 앉았다 일어나면 좀 어지러운데. 어지러운 게 있어요? 예. 네, 피가 갑자기 들어가니까 이제 막혀 있다가. 앉았다 일어나면 아무래도 뇌 조직의 혈액 공급 상태가 떨어지면 졸린 증세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뇌 조직의 혈액 공급 상태가 떨어진다는 거는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정상 범위에 있지만 그래도 약간 마이너스로 돼 있잖아요. 우리 피는 산소 포화도가 95% 이상이 돼야 돼. 그게 떨어지면은 산소 공급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졸린 증세가 있을 수 있고 뇌혈관 탄성이 떨어지면 점심 어지럼증. 먹고서 운전하려면 좀 졸리는 게 상당히 점심 먹을 때는 왜 졸리냐면은 심해요. 우리가 음식물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걸 소화시키기 위해서 모든 피가 이쪽 위로 다 집중이 돼. 엄청 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뇌로 가는 피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이게 졸린 증세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위장의 효소 분비가 떨어져요. 그래서 소화작용이 약할 수가 있다. 그리고 위장, 연동기능, 소장 연동기능이 떨어지죠. 연동기능이라는 거는 이렇게 수축과 이완을 하면서 위장에서 음식물이 분해가 되면 이걸 밀어주는 거예요. 다음 단계로 소장으로, 소장에서 대장으로, 대장에서 직장으로, 직장에서 항문으로 밀어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부족하다는 건 뭐냐면 산화가 된다는 거예요. 산화. 음식물이 늦게 지나가면 산화가 되면서 활성산소가 많이 생겨요. 그렇게 되면 뭐가 생기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활성산소가 세포의 벽을 공격을 해서 세포 벽을 손상시키고 손상된 세포를 통해서 세균과 바이러스가 침투를 해서 우리 몸에 90% 이상의 질병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염증을 유발시키고 염증이 발전하면 궤양이 되고 궤양이 발전하면 유전자에 이제 이상이 생기면 암까지 이제 발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장 위장 흡수가 좀 떨어져요. 위장 흡수. 위장 연동균이 떨어지면 이게 나중에 위궤양으로도 발전할 수가 있고요. 대장 같은 경우는 연동기능 떨어지죠. 이러면 숙변하고 변비가 생길 수가 있어요. 대장 흡수가 떨어지고 장내 세균 개수는 뭐냐면 유익균하고 유해균의 비율이 85대 15가 돼야 되는데 우리 몸에 유익균의 비율이 떨어지고 유해균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면 장내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요. 그 중에서 이제 음식물이 들어가면 장에서 발효가 돼야 되는데 부패가 되는 거예요. 부패. 썩어버려요. 음식물이 썩으면 어떻게 돼? 가스가 발생하겠죠. 가스. 기존에 나오는 방귀하고는 다르게 냄새가 더 심해질 수가 있고 이때 황화수소, 암모니아, 그리고 이산화탄소, 메탄, 스카톨, 인돌 요 6가지 가스가 생기는데 이게 이제 배출이 되면 다행인데 지금 압력 계수가 올라갔죠. 이거는 올라갔다는 거는 우리 장기 속에 가스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게 더 심해지면 어떻게 되냐? 위로 올라가요. 위로. 역으로 올라오면서 간을 또 손상시켜요. 이게 유독가스라고 보시면 돼요. 냄새가 엄청 심하잖아요. 우리 지나가다 보면 돼지 키우는 데 가면 냄새 엄청 심하죠. 그 냄새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간을 손상시키면 간이 해독작용이 떨어지고 피가 탁해져요. 그리고 간뿐만 아니라 폐, 신장, 뇌, 우리 눈에 이제 뭐 망막변성이나 뭐 이런 거 오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간이 손상되면 황달이 빨리 올 수가 있어요. 황달. 얼굴이 노래져요. 그리고 간에 지금 담즙 분비가 좀 떨어지죠. 이거는 우리가 음식물을 먹으면 아밀라제 침하고 섞여가지고 들어가면 이 같이 담즙하고 섞이면서 이게 보관을 하고 있다가 섞이면서 지방 대사에 이제 도움을 주는데 이게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대사가 잘 안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지방간이 좀 올라가 있죠. 술 많이 드세요? 아니. 술을 안 드시는 분들은 이게 비알코올성 지방간일 경우가 높아요. 탄수화물을 많이 먹거나 아니 뭐 약품을 많이 많이는 안 먹거나 먹어도 가끔가다 먹지. 예. 알코올성 지방간보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더 위험해요.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다거나 아니면 약을 많이 먹는다거나 건강기능식품을 많이 먹는다거나 이럴 경우에 이제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인슐린 분비가 많아지면 이게 지방으로 전환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지방간이 생기는데 어쨌든 지방간이 높아졌다는 거는 일단 피곤함이 좀 있을 수가 있고 이게 간에서 이제 기능이 이제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쓸개 췌장 정상. 피곤한 거 좀 있으세요? 자주 피곤해요? 그래서 피곤한 것도 있지요. 네. 요산 지수가 높은 거는 이건 이제 심혈관 질환이나 신장 결석 그리고 통풍의 위험성이 있어요. 이 요산이 혈관을 타고 돌다가 관절에서 굳으면 이게 통풍이 되고 뾰족뾰족하게 이제 자라나거든요. 그럼 그때 이제 극심한 통증이 이제 생겨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요산 지수 있는 분 중에 지난주에 오신 분이 한 사람은 신장 결석이 있었고 한 사람은 담석증. 담석증이 생겨가지고 담석이 생겨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이게 제거가 안 된대요. 그리고 단백뇨가 높으면 우리 신장에서 단백질을 걸러서 좋은 단백질은 혈액으로 보내주고 나머지는 이제 배출을 시켜야 되는데 걸러주질 못하니까 모든 단백질이 다 이제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백질이 간으로 가서 여러 가지 형태의 아미노산으로 이제 합성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아미노산은 그냥 작은 단백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다 배출이 되면서 뭐가 문제냐면 단백질도 나가지만 그 과정에서 면역 글로불린이라고 하는 항체가 같이 빠져나가요. 그리고 적혈구가 같이 빠져나가요. 그럼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폐는 이제 정상으로 나오는데 지금 기억력 지수가 좀 떨어져 있잖아요. 기억력 지수가 떨어지는 걸로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이 경동맥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동맥 여기 목에 있는 요 경동맥 있잖아요. 두 개. 여기로 80%의 피가 올라가고 여기 뒤에 척추 쪽으로 해서 20%가 올라가요. 근데 이게 지금 떨어졌다는 거는 뇌에 산소 공급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뼈 밀도도 많이 떨어지고 골질 증생도는 뭐냐면 우리 뼈에서 근육이 빠져나가잖아요. 근육이 빠져나간 자리에 칼슘이 돌다가 정착을 해서 이게 굳어버리면서 뼈처럼 자라나요. 그게 이제 골질 증생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게 좀 올라가 있고 뼈 밀도가 떨어진다는 거는 뼈의 골밀도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칼슘이 빠져나간다는 거죠. 목에 지금 경추 칼슘화도 이거는 이제 50견일 가능성이 높아요. 목이 뻐근하거나 아프거나 좀 불편한 건 없으세요? 있지요, 불편한 거. 네. 많이는 못 느껴도. 지금 칼슘이 굳어가지고 지금 석회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골질 다공계수는 골다공증 확률이 높아진 거고 뼈는 단단하지만 이 그 안에 골질이 감소되면 잘못하다 연세 드신 분들이 다리가 부러지면은 그냥 이게 회복이 잘 안 돼요. 이게. 그리고 인슐린 분비가 좀 떨어져요. 인슐린 분비. 그러면 이게 뭐가 부족한 거냐면 칼슘이나 비타민 D3가 이제 부족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 두 가지가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켜 주거든요. 빨간색은 뭐 어떻게 많은 여기 중앙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으로 가면 결핍 안 좋고. 부족한 거고 오른쪽으로 하면 과잉 넘치는 거예요. 넘쳐서 많이 빠져나간다 아니면 수치가 높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철분, 아연 지금 미량원소가 그렇게 크게 많이 부족하진 않은데 그래도 주의 단계까지는 내려왔어요. 비타민도 비타민 D3가 부족하죠.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비타민 D3가 부족하면 D는 햇빛 보면 비타민 D하고 비타민 D3하고는 또 틀려요. 틀려요. 네, 비타민 D3가 좀 부족해요. 그리고 비타민 A가 부족하고 C, 비타민 C가 부족하면 식욕 부진이나 이제 피로도가 올라가요. 피곤해. 그리고 트립토판, 요거 이제 그 불면증 같은 건 없어요? 잠이 잘 안 온다거나 깊이 못 잔다거나. 요즘에는 옛날에는 커피 먹으면 좀 들어오는 거 있대요. 옛날에는 괜찮았었는데. 네. 뭐 참은 참았는데. 커피는 이제 카페인 때문에 그럴 수 있고. 그전에는 커피를 자기 전에 먹어도 괜찮았는데 요즘에 네네네. 커피 먹으면 좀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 요거 이제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필수 아미노산.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것들. 그래서 트립토판이 이게 많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빠져나가면 불면증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요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니코티나미드 이거는 이제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는 물질인데 이게 떨어지면 대사가 잘 안 돼요. 단백질이나 이런 이 니코티나미드는 다당류나 핵산 이런 것들이 분해를 하거든요. 분해를 해서 우리 몸에 물질을 수송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이게 부족하면은 신진대사가 떨어진다. 그리고 비오틴이 부족하면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거나 모발에 힘이 없거나 손톱이 잘 깨지거나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판토텐산은 항스트레스 호르몬. 뇌하고 이제 신경에 관여하는 물질이에요. 그리고 엽산이 부족하면 백혈구 감소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코엔자임 Q10하고 글루타치온은 간에서 분비가 되는데 이거는 항산화 물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항산화 물질. 그 중에서 이제 그 코엔자임 Q10은 항산화 물질이면서 심장을 뛰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물질이에요. 산소하고 포도당을 결합시켜서 에너지원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때 이 코엔자임 Q10이 항산화 물질을 먼저 분비해가지고 활성산소를 제거를 해주거든요. 근데 코엔자임 Q10이 부족하다는 거는 이 세포가 에너지원으로 쓰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피로도가 올라갈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심장이 뛰는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리고 알파리놀렌산 이거는 이제 지방산이거든요. 알파리놀렌산이 부족한 사람은 이게 건망증이 좀 심해질 수가 있다. 그리고 피로도가 올라갈 수가 있다. 부족한 거요? 네네,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갑상선, 내분비 호르몬도 좀 전체적으로 부족하시고, 그리고 납, 수은, 카드뮴, 비소가 좀 높죠. 중금속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네, 대부분 납이나 수은이 높은데
비소가 이렇게 노란불까지 오는 분은 거의 없어요. 아, 그럼 왜 그래요? 자, 비소가 높은 거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자동차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미세먼지의 원인이 뭐냐면 자동차의 타이어 가루, 자동차 브레이크 패드, 브레이크 밟으면 브레이크 패드가 가루가 생기잖아요. 이게 공기 중에 떠다니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 이 비소는 자동차 타이어 안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사약의 재료가 되는 거고, 나하고 수은 이런 게 이제 높아지면 우리 몸에 이런 대사나 이런 이제 그런 뭐 호르몬 분비가 잘 안 된다거나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납은 칼슘이 부족하면 생겨요. 납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공기 중이나 입을 통해서 들어오는 건 막을 수 없잖아요. 근데 배출을 시켜줘야 되는데 배출을 시키려면 칼슘을 드시면 돼요. 수은은 셀레늄, 카드뮴하고 비소는 철분하고 아연. 이게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쌓일 수가 있다. 그리고 칼슘이 부족하기 때문에 몸이 산성화가 돼 있어요. 우리 몸은 이제 항상성이라고 그래서 자율신경계에 의해서 이게 조절이 되거든요. 그래서 pH 7.4를 유지하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게 밑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우리 이빨과 뼈에 있는 99%의 칼슘, 거기서 칼슘을 다 빼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빨부터 문제가 생겨요. 얘는 튼튼한데. 네. 그래서 지금 글쎄. 어쨌든 튼튼하지만 칼슘이 겉에 있는 게 아니고 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하거나 금방 지치거나 숨가쁘거나 늦잠 자거나 당뇨, 고혈압, 통풍, 고혈압, 당뇨, 그리고 독감 위험도가 이제 높아진다. 그 면역력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산소가 부족하잖아요. 산소가 우리 혈액 안에 산소 포화도가 좀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혈액 안에는 산소 포화도가 몇 프로가 돼야 되냐면 95%가 돼야 돼요. 95%. 그리고 여기 수분 결핍이라고 나오는 거는 몸에 탈수 증상이 좀 있을 수가 있다. 물을 먹으면 아무리 많이 먹어도 흡수가 안 되면 말짱꽝이에요. 물을 먹어도 계속 먹고 싶대. 그러니까 그 탈수 증상이 있어서 그래요. 탈수 증상이 있으면 물을 먹어도 자꾸 갈증이 나고 이제 빠져나가는 거예요, 수분이. 그래서 이런 걸 계속 먹게 돼요. 더 갈증나. 갈증만. 그리고 이제 면역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이런 알러지 비율도 좀 올라갔고, 그리고 콜라겐. 눈 침침한 거 좀 있으시죠? 가끔가다 있지. 네, 가끔가다 있어요. 뭐 휴대폰 볼 때 아니면 뭐 어떨 때? 아니 어떨 때 피곤할 때 보면 이거 있어요. 자, 우리 눈에 이 콜라겐이 가장 중요한 물질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몸에 있는 세포와 세포의 접착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콜라겐이 빠져나가면, 눈에서 빠져나가면 그 빈자리를 뭐가 메꾸냐면 단백질이 들어와 메꾸면서 단백질의 흰 백자 해가지고 백내장이 오는 거예요. 백내장 수술 안 하셨죠? 했어요? 네. 자, 뿌연 이유는 뭐냐면 원인 제거를 못했기 때문에 다시 뿌여진다. 백내장 수술을 해도 다시 생길 수가 있어요. 아니 괜찮아요. 저는. 예. 그래서 이제 현대 의학에서는 백내장을 없앨 수 있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각막을 레이저로 잘라내고 그 안에 있는 단백질을 긁어내는데 또 다시 생기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 기계 찬 다음에 눈이 침침하던 분들이 뭐 하루 이틀 새에 눈이 침침한 게 다 없어졌다는 분도 있고, 저 같은 경우도 눈이 굉장히 침침하거든요. 왜냐하면 정상인이 눈물 분비가 0. 몇 초마다 한 번씩 눈물이 분비가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28초마다 분비가 된대요. 그래가지고 안구 건조증이나 이게 굉장히 심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다 없어졌어요, 저는. 그리고 치아 쪽에 이제 콜라겐이 빠져나가면 이 잇몸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잇몸에서 콜라겐이 빠져나가면 잇몸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빨이 흔들거릴 수가 있다. 전에 이제 73세 되신 분이 이빨이 5대가 흔들려가지고 병원 갔더니 다 빼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저희 거 기계 차고 2달 찼거든요. 2달 찼더니 이게 단단해져가지고 하나도 안 뺐어요. 그 이빨 하나 빼는데 얼마예요? 빼서 임플란트 하면 최소 100만 원 이상이죠. 그럼 5대면 500만 원 번 거예요. 자, 순환기관이 부족하면은 치매가 빨리 온다. 순환기관. 그리고 근육 조직에서 부족하면은 대표적으로 협착증이 빨리 와요. 협착증은 왜 생기냐면 뼈를 지탱하고 있는 이 근육 조직에서 콜라겐이 빠져나가면 이 근육이 무너져요. 그러면서 지탱할 힘이 없어지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허리가 굽어가고 키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맥박, 지금 중풍지수, 이건 뇌경색 위험도가 좀 올라간 거고, 이 얘기는 뭐냐면 이게 뇌관이 있어요. 뒤에
이 척추로 이어진 뇌관. 우리가 뇌경색은 어떻게 해요? 뒷목 잡죠 이렇게. 네, 거기가 지금 이상이 생긴 거죠. 맥박이 약하고 심장이 뛰는데 맥박이 약해. 그 심장 주변에 혈관 저항, 심장 주변에 때가 껴있기 때문에 혈관에 피가 나가는데 저항이 생긴 거죠. 그리고 뇌혈관에 산소압이 좀 떨어지고 피가 좀 지금 현재 끈적끈적해요. 지금 당뇨는 없으시죠? 당뇨는 없는데 왜 이게 끈적끈적하냐면 수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요한 건 흡수력을 높여주셔야 된다. 그리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좀 올라가 있고 중성지방도 좀 올라가 있고 소변 볼 때 잔뇨감이 있거나 자다가 자주 깨거나 전유감이 있어요. 잔뇨감이 있죠. 자다가 몇 번 깨세요? 저들은 뭐 술 먹거나 물 많이 먹을 때는 좀 많이 하던데 그 서너 번 정도. 다 소변 때문에 깨는 거예요. 다 소변 때문에. 소변 때문에 그렇지. 저는 이제 24살 때 제가 올해 41살이거든요. 24살 때부터 22살 때 제가 군대 갔을 때부터 제가 좀 민감해가지고 자다가 3번 4번 깨요. 소변 때문에도 깨고 그냥 자다가 그냥 민감해서 제가 깨 잘. 계속 그동안에 한 2-3번, 3-4번 깨거든요. 근데 이거 차고 난 다음에 단 한 번도 안 깨. 잠을 깊이 자고 소변에 다음날까지 안 마려요. 네. 그리고 전립선 칼슘화도 요게 이제 높은 분들 노란물까지 가신 분이 전에 물어보니까 좀 불편한 거 없으세요 그랬더니 뻐근하대 소변 볼 때. 좀 찌릿찌릿하다는 분도 있어요. 요즘은 그렇지. 그럴 때도 있었는데 그럴 때가 있어요? 옛날이나 그렇지. 이 칼슘화도는 뭐냐면 석회가 되는 거예요. 지금 칼슘이 혈관을 타고 돌다가 혈액순환이 안 되면 이 혈관 안에 다 박혀요. 박히면서 굳어버려요. 이게. 그걸 이제 칼슘화도라고 하거든요. 암은 이제 염증, 전립선 염증이 더 높아지면 자 여기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데 오른쪽으로 계속 갈까요? 아니면 다시 뺑 돌아가서 갈까요? 계속 가겠죠. 다시 갑자기 왼쪽으로 턴해가지고 갈 일이 없죠. 오른쪽으로 계속 지속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전에 나중에 생기고 나서 없애야 돼? 아니면 생기기 전에 없애야 돼? 미리 예방을 하셔야 돼요. 예방. 발기전달 물질도 떨어지고. 전에 어떤 분이 72살 되신 분이 있는데 파킨슨 환자예요. 막 지팡이를 막 이러고 막 흔들면서 막 짚고 다녀. 이거 차고 나 다음날 연락이 왔어요. 뭐 때문에 연락 왔냐면 뭐 때문에 연락 왔을 것 같아. 안 한다고 지팡이 펴렸다고. 아니요? 발기가 됐. 여기 지금 내가 이거 하고 있다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30년 동안 발기가 안 됐는데 다음날 발기가 됐다고 연락이 왔어요. 어떤 분은 자기가 발기가 된 걸 갖다 사진 찍어가지고 기념으로 저한테 보여주더라고. 그 얘기는 뭐예요? 혈액순환이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혈액순환이. 노폐물이 빠져나간다는 얘기. 검색에서 찾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전체 안 좋은 것들만 표시한 거고 이거를 가지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맞춤 제작을 해드린 거예요. 이게 정확한 거예요? 한 7-80% 이상 맞다고 보시면 돼요. 안 맞아도 뭐 이게 차가지고 부작용 없을 거 아니에요? 부작용은 없어요. 안 맞는다기보다는 요거는 어쨌든 참고용으로 보시고 7-80% 이상 맞아요. 어떤 분은 너무 막 공감을 해. 막 너무 맞다고. 다 똑같다고. 근데 공감을 못 하시는 분들의 이유가 뭐냐면 본인이 나타나도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자기가 겉으로 나오는 게 많을까요? 속에 문제가 더 많을까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근데 그게 뭐 말씀하시는 중에 맞는 것도 있고 그렇죠. 전혀 안 맞는 것도 많아요. 전혀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내가 몸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어요. 글쎄 지금 보면은 이제 전혀 안 맞. 내가 얼마 전에 이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네네. 이상 있는 데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자, 병원에서 건강검진 하는 기계가 100% 맞을까요? 아니면 아닐까요? 아닐까요? 그하고 뭐 맥박이나 혈압이나 뭐 당뇨나 이런 것도 전부 정상이더라고요. 네. 당뇨는 없는데 그 당뇨가 사람하고 같이 가서 고혈압이고 맥박이고 다 정상이더라고요. 병원에 맞을 수도 있어요. 맞을 수 있는데 틀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많이 아파봐서 아는데요. 저는 아픈데 병원에 가면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병원은 어느 정도 막 기본적인 악화가 것만. 돼야 문제가 있네요. 이렇게 수치가 나오지 그 정도 아니고는 그냥 정상으로 나오는 컨디션에 경우가 따라서 많아요. 어차피 그 상황은 틀릴 것 같아요. 그거는 어느 걸 믿든 우리 선생님의 선택이다. 이렇게 선택하시고
병원에 가면 현대의학은 뭐냐면 지금 현재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러면 좀 더 지켜봅시다. 그리고 어느 순간 수술합시다 그래요. MRI나 CT 찍어서 안 나타나잖아요. 나타난 것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병원에서. 근데 여기서는 진행 과정을 보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나는 분명히 몸에 이상해서 아파서 병원에 가서 싹 검사하면 안 아픈 이상이 없다고 그래요. 다들 고마워요. 안 나타나니까 네. 이상이 없다라고. 고생하셨어요. 반지 끼